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덕담만 들려드려야 되는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는 우파 유권자들의 기분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과 우울에 가득합니다. 내년 신년서부터 완전히 지지율이 역전돼 버리는 것 아닌가? 대선 국면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 포함한 선대위 이런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는 15 내지 20%,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양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 언제든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30%가 유동층입니다. 그 30%는 무엇으로 앞으로 마음을 결정하겠는가? 후보의 자기의 이해관계에 연결이 되는 후보의 정책. 자, 두 번째는 후보와 그 가족, 부인, 그리고 선거 캠프, 정당, 이런 것들 후보와 후보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일종의 자세와 태도와 이미지, 이 두 가지로 저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재명 측을 보면 아들 문제라든가 김문기의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재명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거침없이 무대 위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찍은 사진이 세상에 다 공개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침이 없습니다. 3프로TV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주식 투자의 실패와 성공, 실패했다가 만회를 했고 또 성공을 해서 그 돈으로 집을 샀고 그 집이 지금 여러 배 뛰었다, 이런 얘기, 주가지수가 5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재명의 언행에 거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선대위. 자, 이재명은 51일 만에 이낙연과 회동을 해서 산 넘어 산이니 힘드니 나를 좀 업어달라. 둘이 화해와 협력의 회동을 하는 장면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남편 이재명 후보를 바싹 따라다니면서 자, 그리고 이재명의 일종의 감성 마케팅. 부인이 기절을 했을 때 놀라서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고 있었다. 아들 문제 때문에 아들을 붙잡고 울었다. 이런 얘기. 자, 거침없이 해서 일부 조사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역전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과 국민의힘 쪽을 들여다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윤석열 후보에게 금명간 조속히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건의를 할 정도로 김건희 씨 문제를 질질 끌면서 아직 풀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열심히 뛰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구설수에 오르는, 특히 좌파 언론의 언론 환경에서 열심히 윤석열을 공격을 해야 되는, 김건희 씨 문제, 무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극빈층 자유 관련 발언, 너무나도 옳은 소리를 했는데, 이 좌파 언론들과 이런 언론 환경이 이것을 또 윤석열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대표라는 젊은 친구는 땡깡을 부리면서 밖으로 떠돌면서
나는 선거판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또 잘못된 참모가 그런 이준석이를 긁어대서 자신의 정무실장에게 월급을 얼마 줬느니 마느니 이따위 아주 잡스러운 논쟁으로 좌파 언론에 먹잇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해를 넘기고 완전히 역전이 될 줄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파 유권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조속한 시일 내에 연말에 여론조사가 실시가 돼서 1월 1일 신년초 여론조사로 일제히 보도되기 전에 김건희 씨가 진솔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유를 달지 말고 무슨 핑계거리를 달지 말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무슨 사실관계를 떠나서 국민에게 불편함을 드렸다.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의욕이 너무 과해서 몇몇 이력이 잘못 표기되고 그리고 또 부풀려진 그런 사실이 엄연히 있다. 학교 당국과 또는 여러 가지 관계자들 또는 또는 뭐 그런 지원자들 또는 이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 드린다. 사죄해 드린다.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명백하게. 자, 그리고 나서 완전히 깨끗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사죄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서부터 윤석열 후보와 어떻게 해서 뭐 등판할지 안 할지, 등판을 하면 어떤 봉사활동과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연말연시 국면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대통령은 백담사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평민당의 이철영 의원으로부터 살인마라는 말을 들으면서 일종의 통과 의례를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은 연말연시를 이용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하면서 나름대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는 정치적으로 국면을 전환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연말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건희 씨가 하루 이틀 내에 과감하고 진솔하고 진중한 정말이지 침통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90도 절을 하면서 사죄를 하는 자, 그런 것들로 국면을 일단 전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윤석열 후보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에 달하는 유동층, 부동층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나나 부인 김건희가 여러분과 같은 이웃이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와 자세와 태도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총장 출신에다가 평생의 검사에다가 김건희 씨 관련한 논란에다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거주에다가 70억 원이 넘는 재산에다가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 아니냐라는 인식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식시켜줄 수 있는 과감하고 진솔하고 이런 정책이나 자세나 태도나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윤석열 후보는 이미지를 상당 부분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다가 죽을 써서 개를 줄 것입니까? 사직생 김건희가 버려야 윤석열이 삽니다. 감사합니다.